요게 뉴턴 2법칙 직전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P라고 불리는 요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점을 정하고 위치 벡터 쓰고 속도 벡터 쓰고 가속도 벡터 써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요렇게 좌표계를 잡았다 라고 합니다. 나는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럼 위치 벡터는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위치 벡터를 잡습니다. P라는 물체의 위치 벡터는 이거다 라고 잡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싫다. 나는 파란색 좌표계를 쓰겠다라고 우깁니다. 이 사람이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 물리 현상은 그대로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관측자 A라고 하는 검은색 좌표계를 쓰는 관측자가 있고요. 파란색 좌표계를 쓰는 관측자 B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둘 중에 누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둘 다 원점만 잘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측자 B 입장에서 이제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죠. RP라고 쓰는데 구별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B 입장에서 저렇게 쓰고 A 입장에서 쓰기 위해서 요렇게 씁니다. 저게 좀 헷갈릴 텐데 물리에서 보통 저 아래 첨자 두 개 쓸 때는 대상이 되는 거는 앞에 쓰고요. 뭐뭐로부터 하는 거는 뒤에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할 때는 좀 반대라서 그러니까 뭐 from 뭐라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컨벤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A라는 관측자가 나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나는 요런 좌표를 가진 거를 A라는 기준 틀로 해서 저 물리 법칙을 기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B도 지지 않고 나도 B라는 기준 틀에서 이걸 관측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저 RPA라는 벡터, 그러니까 A 관점에서 P를 기술하는 벡터와 B 관점에서 P를 기술하는 벡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서 정확히 요게 등장해야죠. 요 좌표계 사이에 원점 사이에 RBA라고 불리는 요런 게 등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틀 간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저거를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저 그림에 나타나니까 그냥 위치가 잠깐 틀어져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멈춰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는 요 좌표계가 같이 요렇게 날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뉴턴의 이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약을 저기 걸어야 되는데 요게 등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요게 무슨 의미냐면 저 A라는 관측자와 B라는 관측자가 그냥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되고 점점 가까워지거나 점점 멀어져도 되는데 얘가 어떤 가속을 해서 확 하고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진동을 한다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저 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관성 기준 틀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괜히 어려운데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 부르는데 요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뉴턴 법칙을 하면서 중요해질 텐데 정리하자면 지금 똑같은 물리 현상을 A라는 사람이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만 허용하냐 하면 A랑 B가 위치만 살짝 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거나 일정한 속도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에 비해서 B가 가속되거나 감속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속도 차이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벡터 사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저 벡터 관계식에 따라서 RPA는 RPB 더하기 RBA가 됩니다. 요 삼각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양변을 전부 시간 미분하면은 VPA는 VPB 더하기 VBA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괜히 벡터로 쓰니까 어려운데 A 입장에서 봤을 때 P의 속도랑 B 입장에서 봤을 때 P의 속도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B의 속도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예를 들면 오히려 여러분이 쉬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KTX를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가서 300km/h로 달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km/h로 가는 자동차를 타는 상태에서 KTX를 보면 더 이상 300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0으로 보이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KTX가 나란히 간다면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KTX라면 옆에 있는 KTX가 300km로 달려도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반대 경우를 여러분이 사실 많이 경험하는데 이쪽으로 300으로 달리는 KTX가 있고 반대쪽으로 달리는 300으로 오는 게 있다면 그거는 더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600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아는 그냥 덧셈 뺄셈으로 생각하는 그 상대 속도 얘기인데 벡터로 쓰면 괜히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A, PA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P의 가속도는 B 입장에서 봤을 때 A의 P의 가속도 더하기 A 입장에서 봤을 때 B의 가속도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맞는데 문제는 얘네 기준 틀 사이에 관측자 사이에는 가속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0입니다 이게. 그래서 A 입장에서 보든 B 입장에서 보든 가속도는 똑같아요. 속도는 다를 수 있고 위치도 다를 수 있지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뉴턴 역학을 배우기 직전에 나오는 거냐면 이미 많이들 알겠지만 그 김범민 교수님 영상에 나오지만 F는 MA라는 식을 쓸 때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떤 관측자 입장에서 A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곤란해지는데 요거를 설정해서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면 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시가 제일 좋습니다. 괜히 벡터로 써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고요.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공이 하나 날아갑니다. 요 공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면 괜히 휘어지는데 100km/h로 공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가만히 땅에 서 있는 요 사람 입장에서 100km/h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KTX를 든 것처럼 B라는 사람은 그림 실력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B라는 사람은 저 A라는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50km/h로 달리고 있는
시내 규정 속도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저 자동차를 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이 속도가 얼마로 보일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미 얘기를 했죠. 300으로 달리는 거를 100으로 달리면서 보면 200으로 보인다는 뺄셈입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저 공이 100km/h라고 할 거고 B 입장에선 저게 50km/h라고 할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A가 맞았고 B는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B 입장에서는 A가 뒤로 5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고 A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성 기준 틀에 되게 큰 중요한 게 요 두 개 중에 누가 정답인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경우는 사실 지구라는 큰 기준 틀이 있기 때문에 A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는 지구도 돌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우주 스케일에서 보면 사실은 뭐 누가 틀렸다 그런 얘기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 여기서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공이 멈춥니다.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뭐 벽에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어떤 힘을 받거나 해서 어떤 힘을 이렇게 받거나 해가지고 또는 뭐 가속도를 받거나 해가지고 가속도가 낮겠죠. 힘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가속도를 받아서 얘가 딱 멈춰버립니다.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났다. 그럼 A 입장에서는 가속도가 델타 t분의 저게 지금 멈췄는데 원래는 100이었으니까 0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나누기 델타 t라는 단위는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요런 가속도를 받았다고 말할 거고요. B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건 A 입장에서의 가속도, B 입장에서의 가속도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B 입장에서 얘가 원래 50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얘는 B 입장에서는 얘가 50으로 가고 있다가 멈췄으니까 마이너스 50으로 보일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부러 제가 유도신문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가 잘못된지 눈치채신 분 있나요?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다 따라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사실 힌트를 주긴 했는데 얘가 딱 멈췄잖아요. 얘 멈추면은 여기 있던 사람 입장에서야 얘가 멈춘 걸로 보이겠죠. 얘는 계속 50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공이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뒤로 50으로 가고 있다고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100으로 가던 게 0으로 가는 게 되지만 B 입장에서는 50으로 가던 게 마이너스 5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50이 아니라 똑같이 100 나누기 델타 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은 땅에 있고 한 명은 50으로 달리는 차에 타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속도도 지금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지만 가속도는 똑같이 측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람의 영향이든 아니면 다른 뭐 방망이에 맞았든 뭐 벽에 부딪혔든 간에 얘가 공의 가속도를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A한테 물어보든 B한테 물어보든 가속도가 똑같다는 말은 가속도를 주는 어떤 물리 법칙이 있다면 그 물리 법칙이 똑같이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